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잘 지냅니다. 일단 스타트를 우리 아나운서님이 끊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조용히 하고 있는 걸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볼링인을 위한 볼링계 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볼링인뷰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인사드리는데요. 안녕하세요. 두 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벌써 세 번째예요? 네, 그냥 한번 방송 나온 걸로 계속 잘하고 있다, 뭐가 부족하다, 뭐 너는 뭐가 문제다 이런 거 듣고 있죠. 네, 좋은 댓글들, 의견들 참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 얘기가 있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런 분석이나 뭐 이런 거를 봐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막 선수가 나오면 저 선수를 네이버에 딱 치는데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니까 저 선수의 사연도 모르고 네, 여긴 좀 사연을 푸는 곳이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재치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유.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담 주지 마세요. 오세지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워낙 긴장을 많이 해서 주변에서 그래도 생각보다 전달이 잘 돼서 다행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저도 댓글 중에서는 뭐 이런 포맷이 되게 새로워서 재밌었다, 끝까지 다 봤다, 뭐 이런 댓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볼링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볼링계 핫 이슈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볼링 딥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기자님? 이번에는 지난달에 있었던 모티브컵을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네. 모티브컵은 처음으로 열린 대회예요. 프로 대회 중에서. 그리고 네네.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에 걸쳐서 평택 K2 볼링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사실 K2 볼링장은 예전에 정말 그 대회가 많았던 볼링장이었는데 네네. 기록을 보니까 2015년 8월 이후에 되게 공백기가 컸다가 이번에 또 새로 열려서 어떻게 보면 좀 볼링장이 반가웠던 대회였기도 했고요. 네. 총 상금은 4천만 원으로 남자 스탠다드 대회로 개인전, 단체전이 치러졌고요. 네네. 조별로 55명씩 총 2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었습니다. 뭐 처음 열렸던 대회라서 좀 명칭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갈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래요. 네, 스탠다드 대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스탠다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메이저랑 스탠다드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네, 뭐 대회는 대부분 총 상금에 의해서 많이 나눠지는데요. 네. 스탠다드 대회는 가장 상금이 좀 적은 5천만 원 이하의 대회를 스탠다드 대회라고 하고요. 네네. 준 메이저 대회라고 해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이상의 상금을 다룰 때는 네, 준 네. 메이저 대회. 그리고 저희가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 거는 총 상금이 1억 이상을 말하는 거고, 대부분 또 궁금해하시는 게 시드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대부분 방송 나갈 때 뭐 옆에 S자가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시드라고 하는데요. 시드는 이제 전 시즌을 기준으로 포인트 랭킹이죠. 네. 포인트 랭킹 48위까지 있는 선수들이 우선 진출권을 갖는 거죠, 한마디로. 그분들을 시드라고 하고요. 네. 그 밑에 이제 49위부터의 선수들은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제 대회 자리에, 남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순서를 정하는데, 대부분 상중하 이제 1년에 3번의 경기를 치러서 앞대회, 뭐 중간대회, 후반대회들의 순서대로 출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뭐 아마추어들이 이번에도 참가하셨는데 네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 주최 측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열리는 시 이런 데서 또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고요. 네. 뭐 또 궁금하신 게 많으시겠지만 뭐 대회에 따라서는 영구 시드가 또 있어요. 영구 시드 같은 경우에는 총 5승 이상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또 영구 시드라고 하셔서 출전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시드가 돼야 시합도 편하게 나갈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시드에 있어 왔는데 이번에 트라이얼 칠 위기에 닥치거든요. 연말 대회에서 좀 선전하셔야겠는데요. 남은 대회 선전해야지만 진짜 네. 볼링장의 크기의 규모에 따라서 트라이얼 선수, 그러니까 트라이얼 순위로 시합을 나가고 못 나오고가 좌지우지 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시드가 되기 위해서 선수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자가 붙은 게 진짜 자랑이에요. 솔직히 맞아요. 따지면요. 네. 네, 그 김윤범 프로님도 그날 계셨지만 네. 더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주시기 위해 나와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이번 대회에서 안타깝게도 준우승을 하신 박봉주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회사 사모테크 A팀에서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진승무에서 용품 스텝을 맡고 있는 박봉주 프로입니다. 아, 네. 박봉주 프로님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TV 파이널 진출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이번 TV 파이널은 남자분들 대회로만 치러져서 총 5분이 본선에 진출하셨어요. 네. 뭐 박봉주님 프로님을 필두로 뭐 5위에는 문준호 프로님, 4위에는 김윤문 아마추어님, 3위에는 정명진 아마추어님, 2위에는 정태하 프로, 1위 이제 박봉주 프로님까지 해서 5분을 좀 면밀히 보자면 우선은 정명진, 김윤문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 프로님들도 좀 무서워하는 아마추어에게 고수예요. 지금 이 아마추어 분들 정명진 씨, 김윤문 씨, 이제 박봉주 프로님 세 분은 딱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 게 그 영화 스플릿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네. 영화 스플릿에 보시면은 이제 박봉주 프로님이 박상필 프로고 그리고 김윤문 아저씨가 장이웅 프로 그리고 뭐 경명진 아저씨가 유지태 정도? 다 그분들은 그거 영화에 나온 거를 다 겪으신 분들이고, 원래 다 직업들이 있으세요. 박봉주 프로님 직업이 아니요, 저는 군인 그죠?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고 볼링을 하셨고, 네. 또 김윤문 씨는 또 공무원이시면서 이제 볼링을 즐기시는. 공무원인데 하고 있고, 또 정명진 씨도 이제 인천 쪽에서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볼링 치시는 분이고 하니까 너무 무서우신 분들인데 문준호가 기가 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잘 쳐서 문준호가. 네, 이 아마추어 두 분은 좀 그런 전설이 있는 분들이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준호 프로가 사실은 신인이에요. 24기 신인인데 사실은 그냥 신인이 아니죠.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 거쳐서 실업팀에서도 굉장히 오래 있었고, 사실은 지난 원주컵, 2018년 원주컵에서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해서 이미 우승을 한번 프로대회에서 했던 경험까지 있어서 문준호 프로의 이번 우승은 조금 좀 기다렸다가 된 것뿐이지 언젠가는 할 거였다는 말들도 많았고요. 그렇죠. 문준호 프로 TV 파이널을 처음 본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네, 리틀 브랭 따노컵이라고 조그만 이름이 참. 조그만 애가 자기 얼굴보다 더 큰 볼링공을 들고 이만큼 올려서 치는데 폼이 좀 그때부터 저는 언젠가 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또 정태하 프로님은 좀 아쉬운 게 최다승을 노리셨거든요. 지금 12승으로 우리나라 최다승 보유자기는 해요. 근데 요즘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정 프로님 준우승 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세요? 그랬더니 제가 적어놨었는데 네, 준우승만 7번 하셨어요. 9번이더라고요. 9번이요? 네, 9번이더라고요. 일본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준우승을 계속 7번 하시다가 근데 이게 희한한 기록이 있는 게 2013년도가 마지막 우승이었을 거예요. 정태하 프로님이 안동으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서 우승한 이후로 계속 준우승만 하는데 솔직히 우승의 욕심보다 더 욕심이 큰 게 있으셨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포인트 랭킹, 에버리지 랭킹은 그 준우승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챔피언들 막 박상희 프로 3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태하 프로를 못 이기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MVP만 못 따셨을 뿐이지 챔피언이 없어서 MVP를 못 따셨을 뿐이지 만약 그해 챔피언을 따셨으면 다 정태하 프로님이 MVP를 타셨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12승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다승 보유라는 것도 대단한데 이번에도 13승 도전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하고
준우승만 7번 네. 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그쵸. 일은 아니니까.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고요. 네. 뭐 박봉주 프로님도 많이 아쉬웠을 게 또 8월에 있었던 케겔컵에서도 막판에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다 잡은 토끼를 놓친 뭐 그런 준우승을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 워낙 고수들이 올라오셨어서 네.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장에 두 프로님 모두 계셨는데 이번에 대회가 레인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레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대회 어떠셨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합을 했던 곳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네. 뭐 신형 레인 그렇죠. 제품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K2 볼링장 레인 같은 경우는 네네. 좀 많이 오래된 레인이었고 또 생긴 지도 되게 오래됐었고요. 우리 프로 초창기 때 거기서 시합 많이 할 때는 우드 레인이었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갖고 이제 레인이 한번 바뀌었는데도 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네. 좌우 편차도 뭐 똑같은 레인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네, 그쵸? 단 한 개도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오른쪽은 다 돌았어요. 왼쪽은 다 돌았어요. 사실 저는. 결승전 네. 때도 편차가 심한 게 보였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오랜만에 좀 스포츠 레인 컨디션이 아닌 그 프로들이 좀 요즘 들어온 새내기 프로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 웻드라이 형태라 그래갖고 네, 센터에 볼륨이 많은 레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황하신 프로님들도 몇몇 계셨고요. 그래서 좀 S자 붙으시거나 좀 그래도 예, 고수들이 좀 많이 올라왔던 경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박봉주 프로님은 어떠셨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김현범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딱히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1등으로 올라가서 그랬는지 몰라요. 역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른가요? 뭐, 스웩이 있는데요, 아니 저는 뭐 스웩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건데 어쨌든 그렇게 점수를 못 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큰 레인의 편차를 가지고 이쪽 저쪽을 나중에는 조금 돈다 이런 조금 레인이 도는구나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네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시합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1등으로 올라왔겠죠. 네. 그러니까 박봉주 프로님이 1등한 대회를 보면은요, 거의 이제 모든 프로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패턴이 나오면은 누가 잘 칠 것 같다, 누가 못 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박봉주 프로님은 예를 들어서 하우스 패턴에 5쪽이 열려 있어도 5쪽은 건드리지 않으세요. 가운데 오이 많은 거를 되게 좋아하셔서, 예, 밑에 자리에서 혼자서 계속 그냥 올려. 예, 안자리에서 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자리는 절대 안 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박봉주 프로님 자리야. 아무도 못 건드려요. 네. 거기는 못 치잖아요. 볼이 돌아가는데. 그죠. 아니, 네, 그래갖고 요번 레인 패턴이 또 솔직히 저도 좋아하는 레인이긴 했어요. 저한테도 찬스가 왔었는데. 네. 그래서 김 프로님도 좀 네, 저 마지막 두 게임 올라가셨고요. 남겨놓고 5강 안에 있었는데 뭐 박봉주 프로님만큼은 안 되네요. 네, 자 그럼 결승전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본선 1위로 올라오셔서 안타깝게 준우승을 하셨는데요. 이 준우승만 두 번째시잖아요. 이번에 첫 생애 우승 타이틀 도전이었는데 아쉬움은 없으시나요? 아니면 경기에 대해서 만족하셨나요? 아니요. 아쉬운 거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도 사람인데. 네. 근데 케겔컵 때 제가 이제 프로 와서 TV 파이널 가서 케겔컵 때 좀 지고 두 번째 바로 한 달 있다가 모티부터 가서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옆에서 네.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인간인이라 조금 욕심은 났었어요. 솔직히. 근데 조금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아쉽죠.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약간 감정이 좀 폭발할 뻔했어요. 그래서 네. 했는데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주위에서 친구나 주위 분들이 그냥 또 기회는 있고 또 있고 하고 하니까 그냥 나중에 그래 저도 그랬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는 우승 별로 마음 비우고 그냥 2등만 계속 끝날 때까지 2등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 파이널만 가도 솔직히 잘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별로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하려고요. 저 이기고 또 1등하면 그분은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저번 사모컵 경기를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사모컵 때도 빅스플릿이 났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뭐 크리스 반즈의 그런 엄청 대형 실수로 뭐 이제 AJ 존슨이 우승했잖아요. 박 프로님 같은 경우는 왼쪽 레인에 저도 이제 쳐봤지만 왼쪽 레인이 상당히 많이 드라이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짙고 밖에는 엄청 돌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실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엄밀하게 실투였었던 빠지면 실투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랬어요. 이쪽 그 9번 레인에 스트라이크를 치고 네. 10번 레인에서 더블을 쳤을 때 네. 되게 이제 문준호 프로는 계속 카바로 갔잖아요. 네. 핀을 죽여가면서. 근데 제가 왼쪽 스트라이크 치고 오른쪽 스트라이크 쳤을 때 이게 몸이 그때 제가 이게 화이팅을 조금 이렇게 되게 됐는데 완전 세게 하셨어요. 됐는데 네. 몸에서 굉장한 이게 엔돌핀이 올라왔어요 나한테. 잘 그래서 올라가요. 머리 끝까지 이게 머리 끝까지 이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흥분된 상태에서 이제 왼쪽에 가서 쳐야 되잖아요. 9번에서. 네. 네. 근데 거기서 올라와서 내가 좀 심호흡을 내가 한다고 했어요. 나름. 근데 그게 아마 긴장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제 몸에서. 그리고 볼이 일찍 나갔어요. 하여튼. 뭐 모든 거기 중계하시는 분들 뭐 다른 타 채널 중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스플릿이 난 상태에서 이제 트라이를 하시려고 하다가 네.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뭐 뒤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너무 그게 승패를 갈랐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꼭 잡으셨어야 했었나, 뭐 2개를 치는 게 더 낫지 않았었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질문들을 하고 싶어 하셔서 네. 왜 잡으려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왜 잡으려고 해요? 이기려고 잡으려고 하지. 이기려고. 더 쉽게 근데 이기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만약에 두 핀을 잡으려고 네, 했는데 네. 잡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우측으로 던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 뜻대로 이제 안 가고 우측으로 빠졌는데 거기에 별로 제가 그거를 설정을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잡으려고 목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별 후회는 안 해요. 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왜 투핀을 잡지 그랬냐면 만약에 제가 투핀을 잡았으면 문준호 프로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내가 알고는 5개인가 6개 친 걸로 알고 쳤습니다.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안 쳤을 확률이 더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 결과야 어찌 됐든 저는 그 10프레임에 템핀 남은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예. 10프레임에 템핀 남은 네, 것도 네. 내가 초구에는 어차피 그 10번 레인이 바깥쪽이 좀 좋았어요. 받아주는 게. 네. 그래서 약간 바깥쪽으로 가서 스트라이크가 돼서 네. 조금 두껍다는 게 들어가는 게 네. 보이더라고, 제 네. 눈에. 네. 그래서 두 번째 투구 때 살짝 내렸어요. 한 투보드를.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페인인데 조금 더 안전하게 치기 위해서 살짝 내렸는데 그게 뭐 나중에 메시지 핀까지 왔는데 그게 내가 우승하려면 그 메시지 핀이 그 핀을 쳤을 거예요. 그렇죠. 10번을.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게요. 박봉주 프로님의 중요한 한 방은 스플릿이 아니었어요. 10프레임에 두 쪽을 내린 거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예요. 진짜 맞아요. 완전 중요 페인이에요. 네, 박봉주 프로님 다음 대회에서는 꼭 우승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 기자님 이번 대회 총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또 처음으로 열렸던 대회라서 많은 갤러리들한테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네. 뭐 대회 여러 가지 면모를 좀 보자면 단체전이 좀 재밌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김영훈 프로님도 계셨던 팀스톱 DSD가 워낙 리액션들이 좋고 좀 단합이 잘 되는 프로들이 많이 나왔어서 네. 저는 오히려 또 단체전의 그 리액션과 서로 이렇게 장난치는 모습이 되게 재밌어서 강자의 대결이면서 재미까지 더해졌던 것 같고요. 이번 때는 또 18기, 18기 이재덕 프로님이 또 개인 통상 3호의 퍼펙트를 기록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네.
32강 준결승에 아마추어가 3분이나 진출하셨거든요. 사실 총 13명이 대회에 출전하셨는데 그 중에 3명이 이제 준결승에 진출하시고 그 2명이 또 결승까지 올라가셔서 아마추어들이 또 선전한 대회였다고 기억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승자인 문준호 프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요. 네. 문준호 프로님이 그날 아버님이 생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신 가족들이 선물을 제대로 줬죠. 네. 가족들이 다 또 갤러리로 와서 딸 2명, 와이프, 뭐 부모님까지 오셔갖고 응원을 되게 열심히 해줘서 그 응원에 또 힘입어서 우승을 네.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4, 5위 결정전에서 어땠냐고 저도 전화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때 문준호 프로님이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경기였다고 해요. 맞아요. 아마추어들과의 경기에서 지면 자기가 모든 프로들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다고 해요. 오히려 3위 결정전 가서는 뭐 저도 되겠다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편해서 경기를 치르기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문준호 프로님이 또 마지막으로 좀 인상 깊게 했던 멘트가 원주컵 때 프로님들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했을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재미있는 얘기도 네. 또 해주셨어요. 이번 대회는 아무래도 첫 대회였던 만큼 다음 대회에 또 어떤 우승자가 네. 나타날지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아마추어 선수들이 선전한 만큼 프로들이 또 긴장할 수 있었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는 모티브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다양한 소식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